그렇습니다. 뭔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뭔가 고민이 공개할 수 많습니다. 없는 비공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이런 얘기해도 실제로 저도 YTN 뉴스 나갈 때에도 네. 고민해요.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네.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네. 제 워딩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이렇게 했었다를 한 번 더 안내드린 정도로만 일부 하죠. 그러나 궁금증이 근데 점점 그러나-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우리 유료 고객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컨설팅 할 때는 다 오픈해서 말을 하니까 우리는 같은 팀, 원팀이니까 와. 저에 있는 정보를 다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수능 준비에 이제 전력을 다할 때 어. 모든 과목을 다 전력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특히 단기간에 좀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오히려 네. 이걸 조금 핸들링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점수 잘 따는 건가요? 대학교를 잘 가는 건가요? 대학교 잘 가는 거요. 그러면 대학교의 모집 요각을 먼저 출발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의 네네. 반영 비율에 어떤 과목을 더 많이 반영하는가가 시작점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렇지 않고 나는 뭐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보겠다. 완전 잘하고 그러네. 결론은 뭐냐면 네. 물론 상위권 대학은 전 과목 다 반영하는데 네. 일단은 예를 들어 특징적으로 네. 약간 이런 거예요. 문과 쪽 대학이 있고 이과 쪽 대학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대학에서는 이걸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재량권을 준 것 같지만 대학은 그렇게 네. 안 뽑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를 들어 이과 쪽의 상위권 대학의 공대는 네. 수학의 확률 통계가 선택 과목이 있고 미분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공대는 미분하고 기하를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확률 통계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확률 통계로 보면 되지 않을까가 아닌 거죠. 이런 거부터 일단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먼저 볼 필요가 첫 번째가 있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예. 수능 준비 전력을 다할 때 쉽게 점수가 오른 과목이 있냐? 일단 첫 번째, 아까 모의고사를 1학년부터 챙겨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네. 근데 다 할 때라는 건 없는 거예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력. 그런데 이걸 관점을 이해 못하고, 네. 나는 뭐 모의고사 수능 점수 안 들어가는 대학을 수시로만 가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준비 안 할 거란 이야기인 거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안 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요걸 언제 이해하냐면 고3 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하는 거죠. 근데 질문의 본질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네. 수능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무엇이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은 어느 시기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잘 오르는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제 소개 인사를 전 이렇게 하는데 네. 작년에 매월 MBC 공부과목이 나갔을 때 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네. 수학, 사회, 과학과 수능에서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출제 주제가 정해지는 과목에서는 네. 수능 시험 문제가 100% 예상 가능하다. 출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하다. 그럼 똑같은 논리죠. 수학하고 사회하고 과학, 한국사는 출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네. 시험 문제는 100%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략을 짜볼게요. 예. 난이도 4점이 가장 수학에서 높거든요. 네. 근데 작년 시험 기준으로 제일 어려운 문항은 21번입니다. 원래 어려운 게 21번, 29번, 30번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와. 유형이. 근데 21, 29, 30번 정해지는 것 중에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받고 서울대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세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틀려도. 그럼 일단은 이 세 문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잘못한 건가요? 문제가 잘못되네요. 그렇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번, 16번, 네. 17번의 난이도 중짜리 문제들도 네. 난이도 중짜리 문제들도 배점이 4점입니다. 그런데 21, 29, 30 원래 초고난도 최상 문제도 배점이 4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공부 시간을 갖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21, 29, 30번에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맞을 수 있는 15번, 16번, 17번 중정도 난이도를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배점이 4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바로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잘하는 건 없는데 효율적으로 잘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와. 그러니까 과목별로 분류할 게 아니라 그 과목 안에서도 뜯어봐야 되는 난이도별이 거구나.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출제 주제가 어떤 특정 부분은 이거는 항상 고난도가 나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초기 값에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전 과목을. 이걸 만약에 출제자가 봐버리면. 근데 출제도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네. 원래 이 초판은 2004년부터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내겠다고 써 있어요. 거기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 진짜요? 이야기로 제 책에도 나옵니다. 아. 많이 얘기하진 않고 조금만 저만 알아야 되니까 조금만. 그거 제가 지금 발췌해서 여기다 하나 띄울게요. 네,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아,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참. 네. 이것도 질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아. 이 정말 너무 많이 듣는 질문. 너무 많이 듣는 질문. 예,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변화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일단 출발점 자체는 뭐냐면 네. 이거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과 특히 N수, 재수생 네네. 나의 재수를 옆에 알리지 말라 N수 N수생이라 학생들이 제가 네. 뭐라고 말하냐면 네. 문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군일의 올해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그리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연도는 없다. 특혜요? 그렇죠. 고3고 N수생에게 왜냐를 말씀드릴게요. 예년 같다라고 한다면 네. 그 층이 9등급부터 1등급 그 층 자체의 간격이 더 좁힐 수 있는 네. 이슈가 없어요. 왜냐? 9등급 할 때 열심히 할 때 1등급도 열심히 해요. 그냥 쭉 가죠. 네네. 그런데 네.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1등급이라 하더라도 9등급이라 하더라도 네. 이젠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시간, 역량이라는 것이 와. 조건값이 달라졌어요. 오. 예를 들어 학교를 못 간다거나 네네. 온라인 클래스로 하다 보니까 학력 저하가 온다거나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핵심 뭐냐? 네.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약간 기차의 레일처럼 이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력부터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열심히 노력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근데 이거 안 하고 네. 그냥 뭐 약간 매몰되는 거죠.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게 최악이죠. 확실히 지금 아이들의 학업 그런 좀 저하가 있나요?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할까? 데이터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학력 격차가 일단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통계 자료를 조금만 읽을 줄 알고 X축과 Y축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그 기간의 통계 자료를 설문지했던 통계 준비 그 기간이 예. 코로나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던 기간이 아니고 그 앞에 기간이에요. 앞에 기간에 있을 땐 당연히 없었죠.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장기화되고 이게 작년에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학력 교차가 있었는데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앞에 거에 발표한 거예요. 학력 교차 없다고. 학력 교차 당연히 있죠. 학력 교차 있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그로부터의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슈를 갖다 조금만 더 끌고 올라가서 대입으로 연결시키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없다라고 평가원이 출제를 했다라고 작년에 수능시험 끝나는 날 아침 10시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었어요. 뉴스에 나가서도 그 대본 갖다가 참고해서 유불리가 없게 평가원이 출제한 보도자료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 입시기관에서 9월 달에 전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과 재수생 분석표의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유리함과 불리함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했어요. 그러면 왜 거꾸로입니다. 네. 지금은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물리적으로 많이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가 이슈가 돼야지 학교 안 가니까 안 간다. 온라인 클래스 자꾸 뭔가 공부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게 그것도 역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입시기관에서 특정 입시기관 사설기관이 발표한 자료는데 왜냐면 거긴 재수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9월달은 재수생과 재학생 둘이 똑같이 시험 봅니다. 이 데이터를 비교한 우위 자료를 보게 되면 예. 물론 출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입시기관에서 사설 입시기관에서 만든 거니까. 그러나 저는 거꾸로 봐요. 그 사설 입시기관의 데이터의 모집단 전체가 이미 재수생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가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해야죠. 와.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저는 표현할 때 그거 같아요. 그냥 재수생이 불리했다라고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아쉬움은 제가 아래에 그 맞아요. 연구소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또 접속하셔서 더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들을 네, 찾아보시면 아니면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그 제가 또 이 대한민국 엄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음.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마다 준비할 사항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누구나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관심이죠, 관심. 입시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절대 없고 그런 관심의 궤적을 쭉 따라가면 저 역시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네. 어머니가 입시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순간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엄마는 엄마의 역할대로 네. 그리고 우리 학생 역할대로 저는 또 저 역시대로 역할들을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옆에 엄마 뭐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으셔라. 네. 그 엄마도 처음이고 네. 우리 엄마도 처음이시다.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막 불안해서니까 막 들어보시고 학원에 가서 막 설명이 들어보시는 이런 내용을 안 하시지 않을까. 와, 고맙습니다. 원장님,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뵙기 전에 유튜브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지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다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오대기 원장님과의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